안녕하세요 뒷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집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한목풀이를 진행해볼 기업은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진공 이렇게 아마 많이 부르시는 기업일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참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보증기금도 그렇고요, 또 뭐 산업은행도 정책자금 집행하면서 뭐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대출이나 여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참 많은데 사실 그 집약체가 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한번 자소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저희 외부에서 위탁으로 자소서를 읽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외부 위원들이 자소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한다거나 어떤 로열티를 드러낸다거나 한다고 해서 특별히 가점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묻는 말에만 잘 대답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두 번째로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외부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막 내용을 구구절절 기술한다고 해서 외부 위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좀 중구난방으로 기술을 했었어도 내부 위원들이면 이거 우리 기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쓴 거구나, 이거 이렇게 작성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좀 빠르게 파악을 하실 텐데, 이제 외부 위원들이 읽게 되면 그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독성 있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내용을 적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내용을 막 너무 기술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독성 있게 그리고 핵심 있게 전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소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쭉 작성을 해보시고요. 주변에 혹시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자소서를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이 자소서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혹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은지 그 내용이 전달되는지도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 상대방이 말하는 게 같은 내용이라면 내가 전달력 있게 잘 작성을 했구나 라고 보셔도 되고, 만약에 읽게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른다, 나와 다른 생각을 얘기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조금 오해가 있게 작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독성 있게, 그리고 묻는 말에만 핵심적으로 대답한다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팁은 꼭 자소서를 제3자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잘 전달됐는지 검토를 받아볼 수 있고, 뭔가 오해가 있거나 중의적인 표현들을 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특징들, 팁을 좀 드렸으니 이것들을 유념해보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풀어드릴 항목은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해당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였고 직무수행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4번 문항입니다. 제가 1번 문항은 사실 작년에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문항은 직무수행 계획을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기도 역량을 묻고 있죠. 근데 쭉 문항을 보다 보면 1번에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동기와 즉 본인의 역량 관련해서 기술해달라라고 기술해달라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1번 문항에서도 역량을 묻고 있고 4번 문항에서도 역량을 묻고 있는데 그럼 역량을 좀 구별해서 지어야 되나요? 구별해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1번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4번에서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까지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즉 직무 수행 계획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4번 문항에 같은 역량이 제시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4번 문항에서는 같은 역량이 제시되더라도 그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 과정이 좀 더 기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직무 수행 계획, 이 역량을 가지고 내가 중진공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겠죠.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을 적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들을 작성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답도 직무수행 기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기술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단계별로 한번 접근해 볼 텐데 제가 3단계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뒷둥이 여러분들 저 한번 이 단계별로 잘 따라오시죠. 자, 1단계 먼저 나의 경험과 노력으로 어필이 가능한 역량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요. 직무 기술서 뽑아 놓으시고요. 쭉 보시면서 나 이런 경험 있었는데 나 이런 노력했었는데 나 이거 배웠었는데 나 이런 자격증 땄었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키워드들과 나에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쭉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하나씩 칠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역량 중에 가장 나에게 크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역량들이 좀 뚜렷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역량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뭔가요? 내 역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그럼 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도움이 될까 하면서 내 역량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직무기술서에 업무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이 업무 수행할 때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그 계획을 작성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1단계부터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직무기술을 쭉 프린트해서 자, 색상 앞에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단계 나의 경험과 노력으로 어필이 가능한 역량이 뭔지 검토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시로 지금 지식만 가져왔는데, 자, 필요 지식, 필요 기술, 태도까지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이제 쭉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업 신용 분석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회계 과목을 들었을 수도 있고, 신용 분석사 자격증을 땄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법을 배웠다든지, 민법이나 이런 민사소송법 같은 걸 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 과목 같은 걸 수강하면서 채권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꼭 여기서 재무회계 말고 나는 마케팅 역량이 좀 있는데 마케팅 과목들을 수행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면 무역학과나 이러신 분들은 무역과 관련돼서 수출입 프로세스를 배워봤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수출해보거나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GTAP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거는 해외 진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역량을 어필해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직무기술서를 딱 하나 뽑아놓고 거기서 나의 경험과 노력이 어느 부분에 좀 큰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에서 본인의 역량을 찾아내고 나서요. 자, 2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보시면 자, 경영기획, 여신투자심사, 신용분석 이렇게 업무가 쭉 나와져 있네요. 대략 크게 굵게 5개의 업무로 나와 있는 거고, 아마 안에는 세부적인 부서가 또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 나의 역량을 하다 보면 어떤 업무가 나한테 적합한지 딱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나는 기업 신용 분석 업무를 좀 수행을 해야겠구나. 나는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여할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업무까지 좀 내가 선정을 했다면, 자, 3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단계에서는 이제 직무 수행 계획을 작성하는 건데, 아마 이게 가장 까다로우실 거예요. 저희 457D 홈페이지에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인 게시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았어도 그 안에 내가 그럼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가 참 머릿속에 많은 의문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한번 관점을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해당 직무에 관계된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리스크 관리에 내가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직무에 있어서 문제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요새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실화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어떤 건설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들은 PF 대출 사태가 우려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막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못 받아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서 지금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든지 등등, 내가 직무 수행하면서 내가 가진 분야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요, 해당 직무에서 달성해야 될 KPI, 즉 목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KPI라는 거는 이제 회사의 현직자분들이 인사평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제 여러분들 인사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해당 업무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증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하면 보증을 많이 제공하는 게 나의 KPI겠죠. 대신에 보증을 무조건 많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받을 만한 회사들에게 잘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증을 정말 괜찮은 기업들에게 제공했는지 그런 부실률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많은 기업들에게 제공을 했는지 어떤 보증 건수도 나의 KPI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내가 기업 신용 분석이든 리스크 관리 등 그 직무만의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보고 그걸 어떻게 이룰지 계획을 작성해 주시는 거죠. 저는 해외 진출로 갖고 와봤는데 예를 들면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그 판로를 좀 많이 내가 개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목표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마케팅을 좀 강화했다든지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 수행 계획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인데요. 마지막으로 경영계획서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진공에서 보통 뭐 3개년,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어떤 중장기적인 업무 계획들을 많이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 쭉 기술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내가 수행하는 직무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계획서만 가지고도 사실은 업무 수행 계획을 모두 잘 작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재에 대해서 한번 쭉 봤습니다. 아, 이런 것들로 찾아서 내가 안에 써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재를 찾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 제가 한번 예시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작성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기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실 뭐 제가 작성을 해도 되지만 정말 저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면 직무기술서 내용 그대로 따오세요. 그래서 기업 신용평가 분석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땡땡땡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기술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직무기술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 뭐 기업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을 둘러싼 내부 환경을 이해하고 뭐 상환 역량이라든지 경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역량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정말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직무기술서 그대로 갖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량까지 기술을 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과목 수강했던 것도 좋고요. 어떤 프로젝트 했던 것들, 내가 공부했던 것들, 하다못해 어떤 자료를 읽어봤던 것들도 이렇게 역량으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업무 속에서 어떤 지식을 쌓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라고 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술을 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수행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해당 직무 수행할 때 어떤 업무를 잘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좀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게 이 직무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목표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고 또 제로텍트라는 어떤 이런 중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만족도 계속 이루겠다라고 기하고 있네요. 사실 보면 괴리감을 최소화하겠다 아니면 고객 민원 감소하겠다 사실 뭐 대단한 계획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소한 계획이라도 내가 이 직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수행 계획 되게 거창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진공이 나아가고자 하는 흐름, 그 다음에 해당 직무가 달성해야 될 목표나 아니면 해당 직무가 지금 갖고 있는 현황, 문제점, 어려움들을 발굴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완성된 예시를 보여드리면 크게 3문단 정도로 나눠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이 역량이 왜 필요한지, 두 번째 그 역량 어떻게 쌓았는지, 마지막으로는 그 역량을 토대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까지 이렇게 윤리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의 풀이와 올해 풀이를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대략 2문항 정도를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해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중진공 같은 경우는 자소서 외부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조사에 너무 힘쓰시진 마시고요. 오히려 이 직무기술서를 잘 이해하시고 그거를 깊게 이해하셔서 나와 매칭을 잘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목풀이가 도움이 되셔서 잘 작성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항목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딥중 여러분들 안녕.